11월 11일이고요. 네. 자, 광군제를 시작으로 이제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아주 역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중국의 경기 부양도 그냥 그렇고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해외 시장도 아주 지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자고요. 자, 출석 불러보죠. 형주님, 상상 이상 이론님, 김수희님, 소희님, 해피정님, 정년퇴직 1년 전님, 안동부장님, 0002님, 원태호님, 류동진님, 화천농부님, 대제비제님, 파송송 양봉탕님, 염소양님, 그리고 수덕지기님, 네. 발칙한 생쥐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즐거운인생님, 골드만님, 네. 얼음골님 어서 오시고요. 양영숙님, 밤하늘 빛과강님, 발칙한 생쥐님, 네. 태평성대는 오는 건가요? 시베리안 허세님, 박혜성님, 데이지님, 정주행님, 희망동네 부자님, 그리고 로날도님, 베제트님, 찐빵님, 어서오세요. 양봉업자 팜스통님, 그리고 MH님, 신현옥님, 빨강망토님, 여의도 가자님, 어서오세요. 파랑새님, 또 어딨어요? 네. 도채호님, 어썸리치님, 졸졸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중님, 방준현님, 네. 그리고 부자 이글루님, 김진기님, 미소돔님, 네. 그리고 ENG, 원씨, 캉님, 어서오세요. 사랑합니까? 가치나님, 어서오세요. 네. 빤스는 파랑입니다. 네. 오이천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보면 지랄 맞죠? 네. 요즘에 그냥 계속 지랄 맞아요. 이거 뭐 박스권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박스권 장세가 아니라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도대체 어디까지 죽이려고 이 지랄을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면은 오늘만 5,400억 매도했죠. 네. 이 매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은 사실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왜 매도를 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파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지금 국내 시장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굉장한 문제가 있고 어 이제는 종목의 어떤 특별한 문제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주가가 못 가는 부분들을 삼성전자 때문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잖아. 근데 물론 맞아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빠지죠? 네. 전부 다 빠지고 누구만 올랐느냐? 트럼프 관련주만 상승했다는 얘기죠. 아니, 반도체만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모두가 다 끝나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인데 오늘 시장에서 뉴스 봤어요? 코인 쪽의 거래량이 20조.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둘이 합쳐가지고 18조인가 17조밖에 안 되죠.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요. 야, 코인 시장이 더 커졌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금이 돈이요. 네. 돈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거지. 어디로 갔어요? 코인으로.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것도 떼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자,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 자,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트럼프 관련 종목이 뭐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올랐던 게 테슬라, 뭐 그냥 빅테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통한 어떤 주가 포지션들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미국장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죠? 미국장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네. 환율도 지금 1397원을 찍었어요. 미쳐버린 거죠. 네. 근데 미국장도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가나요?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 네, 트럼프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세게 올라갔잖아요. 자,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라 조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네. 미국장이 조정을 받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장이 조정을 받을 때 국내 시장은 괜찮겠냐 이거거든요. 자, 지금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코인으로 넘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걔네들도 지금 너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장이 조정을 받고 코인장이 조정을 받을 때 자금이 과연 국장으로 들어오겠냐 이 얘긴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자 조정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조정이 나오면 들어왔다가 뭐가 되겠어요? 다시 또 움직이죠.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싸다. 그 다음에 뭘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다. 네. 눌림목. 이런 얘기 나오죠. 디램4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디램4는 뭐 상관이 없어요. DDR4는 상관이 없어요. DDR5의 세대인데 DDR4는 의미가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HBM 만드는 것도 네, 지금 뭐 4세대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2세대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빠질 거면 여러분들 지금 PC 조립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PC 조립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메인보드에 DDR4도 꼽히지만 DDR5를 꼽는 메인보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 네. 그러면 DDR5를 꼽는 데서는요, DDR3나 뭐 이런 것들 못 꼽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이거는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거, 물론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의심할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DDR4는 중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뭘 HBM을 만들었네, DDR을 만들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초격차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어요. 이게 삼성이고 이게 중국이다 그러면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얘기지. 멈춰 있는 거. 물론 이 DDR 쪽에서 이 D램 쪽에서 삼성이 이제 신제품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견제해서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일 수도 있다. 중국 놈들이 근데 제품을 사다가 가져다가 뜯어가지고 지들이 그걸 가지고 막 분해해서 연병을 한 다음에 지들끼리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복사판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이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네, 뭐 이런 새로운 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 쪽으로 보내서 이런 상황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게 말로는 이래요.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이 첨단 제품들을 가지고 군사용으로 쓸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재를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용으로 쓰기 때문이 아니라 이 첨단 기술이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에요. 경제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이 중국 쪽에서 발전하기 시작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져. 인구수에서도 밀리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이야 뭐 계속 다운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경제 규모 자체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GDP가 미국을 따라잡아 버리게 되면 미국은 지금 실제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길을 쓰고 지금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뭐냐?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 또 관세 부과해서 중국에 부담을 많이 지워주는 거. 이걸 트럼프가 한다는 얘기죠. 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나올 때 뭐가 되느냐? 중국 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관세 부과라는 새로운 추가 카드를 꺼내가지고 작사를 시켜버리겠다. 작사를 해버리겠다. 이 얘기거든. 중국 견제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첨단 칩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 쪽에 납품하지 않도록 하겠다. TSMC가 꼬랑지를 내려버렸죠. 네. 중국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달라붙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화웨이 쪽에 팔아먹은 그 고객사하고도 거래를 중단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쪽이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다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붙는 부분들을 이격을 벌리고자 지금 기술력을 크게
격차를 벌려 나가야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놈의 새끼들이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다 팔아쳐먹고 있어. 근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현재 시점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매국노 같은 놈들은 아주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리면 네, 이거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형까지는 안 시키죠 또. 네. 중국에서 1,000억을 주든 1조를 주든 간에 가면 안 되지 솔직히. 자기들이 비밀 협약에 대한 그 의무까지 다 가지고서 했었던 건데 그 임원들 가 가지고 애들 직원들 다 데리고 가 가지고 거기서 공장 그대로 복사하고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이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일단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DDR4를 만드는 건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닙니다. 물론 DDR4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국산 DDR4를 쓸 거예요? 하이닉스 거 DDR4나 삼성전자 DDR4를 쓸 겁니까? 물론 DDR4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DDR5가 있기 때문에 DDR5는 DDR4에 비해서 엄청나게 속도가 개선되고 성능이 개선된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물론 신제품도 아니지 오래됐으니까. 자, 이제 DDR5의 세상입니다. 근데 DDR4를 쓴다. 이거는 지금 좋지 않아요. 네, 그냥 자기네 나라가 돌려 쓰는 겁니다. 옛날 것들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걱정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미국장이 조정을 받을 때 또는 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국장이 이게 살아남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미국장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한테 호재가 아니죠. 미국장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호재예요. 근데 이게 미국장이 떨어진 건 호재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장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금 국장이 미쳐버렸단 말이지.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장이 떨어지기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포지션이 아주 더러워지겠죠. 상황이 더러워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 미국장을 팔고 한국장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품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쨌든 한정된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한정된 수급이라는 것이 코인으로 가 있고 미국장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장을 팔아서 그래도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진짜 개 같다고 생각되고 있는 진짜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이 구간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것을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트럼프 트레이드로 잡았어요.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관세입니다. 관세 부과.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거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죠. 네. 그 다음에 IT. 그 일기 때가 그랬어요. 반도체하고요, 자동차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된다라는 거. 자, 또 한 가지는 뭐죠? 네. 또 한 가지는 뭐야?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칩스법이죠. 네, 칩스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IRA. 그죠? 요거예요, 요거. 관세 부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트럼프 1기 시점에서 관세 부과를 시킨다고 으르렁댄 적이 있습니다. 뭐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그때 한참 말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한국산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 올 때 다 관세 부과 때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삼성하고 LG가 어디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미국 현지에다 공장을 지었죠. 왜 공장을 지었어요? 이 관세 부과 때문에. 근데 그 당시는 공장이 완성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공장이 완성이 안 돼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는 지금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때 이걸 방어해준 부분이 뭐냐면 FTA였죠. 네, FTA. 한미 FTA의 규정상 이거는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자국법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FTA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관세 올려버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뭐 협상에 들어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관세 부과 없는 걸로 진행이 됐죠. 자, 이번에도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공장이 다 지어졌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네, 가전도 그렇고 반도체도 지어놨죠. 네, 짓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관세를 더 세게 매길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쳐서 들어가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세를 세게 매길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봐야 되긴 해요. 봐야 되긴 한데, 자, 관세를 매기는 조건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미국 내 공장에서 지어진 거면 괜찮아. 미국에서 세탁기를 만들면 돼.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되고, 미국에서 뭐 반도체를 만들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살아남아요. 근데 뭐가 죽을까? 국내가 죽겠죠. 국내가 죽어요. 지금 고덕지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삼성이 떠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미국이 죽습니다. 아니, 국내가 죽어요. 자, 이거를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 네. 정부가 해결을 해야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외교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를 만나려고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네. 이거 기사야? 트럼프와의 만남을 위하여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했다. 이걸 기사로 내보냈다고? 짜증나는 일이죠. 우리는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아니,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공장에서도 많이 만들어요. 네.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해외 쪽에, 즉, 특히 미국에서 파는 것들은 미국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살아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술도 안 마시는데. 국내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기업의 실적은 증가할 망정, 사실 국내 경기가 엉망이 돼버리거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국내, 뭐 외국에서 뭐 공장 짓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그쪽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보조금도 받는다든지, 덩치가 크다든지, 아니면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국내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건 다 죽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다 이민을 가야 될 판이야,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이민을 가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정부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국회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주가가 많이 빠졌어. 짜증나. 이 정도밖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 당사자들만 열받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뒤로 치고요. 네, 이거는 뭐 정부가 알아서 할 얘기니까 네, 뒤로 치고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첫 번째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렇게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LG전자나 뭐 현대차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해서 미국에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지금이 미국의 수출량이 중국의 수출량을 앞지른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보면은 미국의 대미 적자 지금 12위권에 우리나라 8위권인가요? 8등인가요? 적자.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보는 대무역 국가 중에서 네, 8인가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8등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손을 볼 수도 있다. 8등인가 12등인가 이거 잘 모르겠네. 하여튼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선순위는 아닙니다. 선순위는 아닌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네, 지금 우리가 중국처럼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상태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얘네들한테 관세 매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또는 상당히 어려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관세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이렇게 야! 현지에서 골프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짖잖아요. 여러분. 골프 얘기하지 마. 골프. 아주 그냥 골프가 그냥 그 마약이요. 뭐 쓰잘데기 없는 그거 그런 거 말이야. 재미도 한 개도 없는 거 그냥. 네? 못 쳐가지고 아주 안달이요. 재미도 한 개도 없더만. 이렇게 하여튼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야. 국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게 되면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저거 피자 시켜 먹는다고 배달원이 왔나 봐요. 그래서 미친 듯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별 문제는 없어서 아이 조용히 해! 이 새끼가 헷갈리게 자꾸 만드네. 그래서 쉬었다 할까? 와, 나 개놈의 새끼네. 왜 저러니? 저놈도 이제 트럼프 닮아가는가 보다. 트럼프 닮아가는가 봐. 미쳤네 아주. 미쳤어. 개소리에 쩌는구만. 아이고야. 이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냐 근데. 저거에 100만원짜리거든요. 100만원짜리로 이렇게 방음벽을 해놓은 건데도 이렇게 개소리는 이게 안 된다니까. 네. 아, 배달원이 밖에 와서 배를 눌러갖고 그래요. 배를 누르면 안 되는데, 배를 누르면 배 소리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누가 지네 구역에 오는 것만 싫어해요. 아주 그냥. 네. 자,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개소리는 이제 개소리야 치고, 개소리 때문에 지금 헷갈려. 한희기님 오늘 수익이 좀 짭짤했어요.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네. 피자 사줄게요. 자,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관세.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한희규님 네.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단풍이 피자 사주세요. 키읔. 그래서 이거는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쪽에서 납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냥 문제는 이제 국내 문제지. 그래서 이 관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은 외교부가 해결할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칩스법을 봅시다. 칩스법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거예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 지난번 종목 진단 해드렸어요. 자, 보조금을 트럼프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이든은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이 계약서를 지금 트럼프가 요거 취임하기 전까지는 완료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긴장감을 타고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칩스법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받은 애들이 없어. 돈을 받을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TSMC도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인텔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죠. 근데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인텔이 지금 트럼프한테 알랑방으로 끼고 있죠. 네.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등등등 여러 가지로 알랑방으로 끼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TSMC도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그런 상황이 됐어. 하여튼 뭐 알랑방으로 가서 끼고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 네 편이야. 이런 식으로. 자,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을 해서 칩스법이라는 부분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 같이 안 하는 거고요. 하겠다라고 하면 다 같이 할 겁니다. 야, 삼성은 주지 말고 니네들만 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연말 안에 끝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 넘어갔다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IRA가 있습니다. IRA. 이건 배터리한테 완전 쥐약이죠. 배터리 쥐약.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스페이스 X에다가 뭐 배터리 뭐 납품한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나머지 다 뒤졌죠. 네. 2차 전지는 다 죽었어요. 2차 전지는 이 IRA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다 죽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차를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지 않으면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조금 때문에 지금 적자가 아닌 거잖아요. 보조금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나겠지.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차 전지는 일단 끝났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2차 전지는 이제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도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얘는 일단 반도체보다도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안 되는 거고, 반도체와는 또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IRA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수혜를 봅니까? 자동차요. 현대차가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동안 이 IRA가 얼마나 쪼잔하게 보조금 지급을 했는지 아시죠?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는 많이 안 줬어요. 품목도 막 제외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뭐 미국 기업이나 뭐 다른 기업들한테는 막 퍼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경쟁이 좀 밀렸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잘 파는 거야. 근데, 근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요. 보조금을 다 안 줘버린대.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래라? 네. 다른 데는 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복잡한 섭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IRA 폐지해. 올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네, 더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 딴 놈들 가격이 올라가겠네. 우리 전기차 더 많이 사겠네. 왜 우리는 별로 전기차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판매 계속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오늘 자동차가 올라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증권사가 이걸 가지고 또 리포트를 좋게 썼죠. 네, 목표 주가 36만 원이다, 뭐 37만 원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던데 증권사 리포트에 또 너무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증권사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간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나쁩니까? 작년보다 그렇게 나빠요? 내년에 나빠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경기는, 기업은, 실적은 작년이 최악이었어. 근데 작년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최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졌죠? 내년도 괜찮아요. 내후년도 괜찮아. 지금 자꾸 주가가 선행지수라고 하는데 주가 선행이 6개월입니다. 경기에 6개월 선행합니다. 내년도 실적은 올해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도 상반기를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뭐냐? 2026년도의 실적이 애매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런 선행지수를 판단해 봤을 때 2026년 초반부터 안 좋을지 아니면 후반부터 안 좋을지 경체가 되는 거야. 이게 실적 피크죠. 실적 어닝 피크가 시작이 되는 구간부터는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한 거지. 올해는 지금 내년도 실적 자체가 좋은데 여기에서 뭐 주가가 선행 지표다 해가지고 떨어져 한다는 이유가 없어요. 자, 지금 경기는 일단 반도체 수출률은요, 이 성장률에 대한 함정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진짜 좀 답답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내가 100원으로 200원을 벌면 100% 성장이지만, 200원으로 100원을 벌면, 300원이 되면, 100원 벌 300원이 되면 50% 성장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야. 근데 성장률이 낮아져요. 이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계속 성장이 늘어날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수출이 만약에 1억 불이었다. 근데 1억 5천 불 했어. 그 다음에 2억 불 했어. 그래도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거든. 역대 10월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막 갖다 다 붙이는 거예요. 상승률 낮아진 게 뭐가 문제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2.4% 나온다. CPI 2.4% 나온다. 좋아할 게 아니죠. 왜냐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거에서 2.4%가 또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 수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모든 것들이 다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시켜 줘야 돼. 저는 뭘 보냐면
성장률이 줄어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00에서 200으로, 300으로, 400으로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 100 대비해서 400은 어떻게 됩니까? 무지막지게 올라갔지만 여기는 뭐야? 100%, 50%, 이거는 25%. 맞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에서 400이라는 매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25% 줄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증권사 리포트의 실체야. 근데 이걸로 가지고서 뭐 데이터도 안 보냐, 뭐 사실적으로 안 보냐, 팩트가 뭔지 모르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안 되지. 그죠? 누가 모르고 있는 거지? 저는 분명히 얘기해드리지만 실적 증가율을 분명히 보라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자기네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 예? 자기네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요. 근데 실적이 자기네 기준에 맞아야 돼? 증권사 기준대로 맞아야 돼요? 아니지. 그 증권사 기준대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지들 멋대로 해놓고 나서 주가 올려놓고,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리고, 그 비결을 어떻게 이런 데서 계속 찾잖아요. 나쁜 이유를. 최악의 상황을 기사로 계속 쓰죠. 난 이게 되게 불만인 거예요. 삼성전자 싫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삼성전자 그지 같다, 뭐 개 같은 주식이다, 잡주다. 그래, 삼성전자 안 올라가니까 다른 주식 올라가요? 그래, 트럼프 관련주 올라갔다. 트럼프, 방산, 조선, 뭐 등등등 해서 이거 이거 올라갔어. 얘네 빼고, 그래서 다 올라가는 뭐가 올라갔지? 뭐가 올라가요? 다 떨어지잖아. 삼성 안 올라가면 시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럼 주도 주고 뭐고 차기 후보 주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없어요. 주식을 사면 안 돼, 오히려. 근데 삼성 떨어졌으니까 삼성을 팔고 다른 후보주로 넘어가자? 산만한 말씀이죠. 삼성을 패고 시장을 패려면 뭘로 가야 돼요? 코인이나 미국장으로 가라라고 말을 해야지. 국내 주식 끝났으니까 딴 데로 넘어가세요. 그러진 않잖아. 왜? 왜 그렇게 말 안 할까요? 모순이냐, 모순. 이 삼성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힘들죠? 시장도 같이 빠지죠? 이럴 때 뭘 찔러주면 돼요? 삼성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좋은 주식 사세요. 다른 주식 사세요. 에?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에이씨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요. 어? 진짜? 그럴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케팅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상품 머천다이징에 나옵니다.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야.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은 건강하시죠? 근데 병에 걸려서 갑자기 누웠을 때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생활비는 어떡하지? 간병비는 어떡하지? 그럴 때 대비하세요 라고 하는 거 보험 상품이잖아. 이게 공포 마케팅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이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전을 팔고 국장에 머물지 말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미장이나 코인으로 가셔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인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코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그래. 와, 코인 왜 안 해요? 정말 좋은데? 이거 미치는데? 내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분석이 안 되면 안 삽니다. 워렌 버핏이 코인 안 하잖아요? 내가 워렌 버핏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내가 납득이 안 돼. 그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동산도 투자는 안 해요. 내가 살 집이나 사는 거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지. 내가 빌딩 하나 갖고 있어. 내가 그냥 사무실로 쓰려고 사는 거야. 네? 투자의 목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왜?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안 사는 겁니다. 자, 미장 같은 경우는요.
나는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격은. 그리고 굳이 미국장까지 가가지고 증권사의 수수료 뜯기고 뭐 양도세 뜯기고 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고점에 사가지고 많이 먹어본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본 역사가 없습니다. 나는 많이 올라가는 걸로 대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본 적이 없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땅 파서 삽니다. 쌀값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쌀값 보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피자 값도 주시고 그러니까 피자 이런 거 사도 내일 피자로 이제 한 끼 때우고 해야지. 피자도 다 못 먹어. 먹으면 안 돼. 아까워. 돈 없어. 그러니까 8조각이니까 아침에 2개,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단풍 있는 게 조금 2조각만 줘도 돼요. 나머지 내가 다 먹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빨리빨리 슈퍼스팅 빨리빨리 날려요. 한 100만 원씩 날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걱정 하지도 마. 내가 설마 밥을 굶겠습니까? 주식 좀 팔아도 돼요. 네, 쌀이 없으면 주식 팔아도 돼. 내가 주식 팔면 그래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있겠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주식 0.8% 빠졌어요. 시장보다는 양호한 편이죠. 자동차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올라와서 그런 건데 오늘 마이너스 0.8이에요. 근데 주가가 안 오르네. 계좌가 별로 안 올라요. 아직 연 수치, 1년 수치를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수익 중이긴 한데 이제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 짜증납니다. 열받습니다. 네, 원래 수익률이 무지막지했는데 그걸 다 까먹고서 지금 이제 은행 이자 수익밖에 안 나와. 짜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어요. 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ST7이 60%잖아요. 제 계좌 60%예요. 그래서 반도체 절반이고 자동차 절반이거든. 반도체 오늘 내렸지만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다 커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는 거지. 둘 다 떨어지면 답이 없고요, 저도. 네. 둘 다 떨어지면 답이 없고, 반도체 오르고 자동차 내리면 또 커버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뭐 한 3개월 동안 폭풍처럼 막 그냥 몰아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건 대봐야지 않은 얘기고 뭐 재협상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트럼프가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닐 거야.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가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생각해봐. 자,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어떤 종목을 담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만큼 담을 것이냐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지금 힘든 이유는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점에서 물린 것도 있죠. 첫 번째 이유, 고점에서 샀다. 지난번에 이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얘기했죠. 삼성전자를 보시면 내가 고점에서 샀다 이거야. 여기서 샀다. 사라고 해서 사지 말라고 했어. 샀잖아. 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사서 물려서 개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밑에서 잘 샀어. 밑에 잘 샀는데 계속 사는 거야 지금. 떨어지니까. 계속 사. 골든크로스 나오면 사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 그냥 막 사. 또 사. 그냥 막. 재밌는 건 말이야. 이건 뭐냐면 금융위기 때는 볼 법한 차트예요.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거 뭐 저 코로나 때 아니면은 여기 뭐 90년 IMF 때나 네. 또 2007년도 요 때나 보던 그런 차트 아닙니까? 네. 언제 이런 그 각도가 이렇게 날카로운 각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언제 어떻게 반등을 해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야. 응?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잖아. 왜 안 나와요? 반등이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거래 대금이 1조 6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주목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간 거야?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매도가 있잖아요, 매도가. 그죠? 매도가. 누구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돌아서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더 이상 안 나온 느낌이 좀 있었어. 근데 오늘만 해도 또 5,400억. 멈추질 않네?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게 있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막지한 손해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평단가는 변하지 않아요. 산 게 없으니까. 손을 치면서 빠져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반등 나올 때 75,000원 회복하면 지수도 2,700대 다시 여기서 움직일지 안 움직이는 요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서 나온 이야기고, 외국인 평단가가 매수하기 시작하면 좀 내려갈 수 있겠죠 이제? 그죠? 75,000원까지 안 가고 뭐 70,000원이든 65,000원이든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밑에 사게 될 테니까. 근데 왜 파는 거냔 말이에요. 그죠? 이야기는 많아요. 근데 뭐 삼성의 기술력 문제다. 또는 뭐 트럼프 때문이다. 또는 뭐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 기술력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이닉스의 그 엔비디아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이 얘기 분명히 또 해드렸죠. 계속하면 입이 아프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그냥 그걸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엔비디아가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거를 가지고서 뭐 기술력이 어쩐다 저쩐다 아니지. 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에서 빠르게 납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엔비디아 뚫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이닉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가 더 좋은데도 그래요? 그럴 수 있다니까? 왜? 엔비디아의 지금 속셈은 뭐겠어요? 삼성전자를 더 애타게 만들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벤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 하이닉스에게 알려주겠지.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자칫하면 쟤네 뺏기겠는데? 삼성전자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놈이 양쪽을 지금 감을 주고서 자 일단은 내가 네 거 사줄게. 근데 나 저쪽에서도 살 수도 있어. 또는 야 니네 이거 가격 조금만 싸게 해주면 내가 쟤네들하고 하고 있지만 니네 것도 써줄 수 있는데?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요?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AMD든 간에 이 AI 칩에 대한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테슬라의 전기차를 독주를 막았었던 그런 것처럼 BMW, 벤츠고 전통적인 강자들이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게 현재 시점에서의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하긴 좀 애매하잖아. 그죠? 실적이 안 나온다는데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반도체랑 해서 비겼다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종합기업이잖아. 전자업체요.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삼성에 가면 뭐가 있어?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등등등이 있어. 뭐 그거 아니야? 네,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내 삼성전자보다 실적 더 잘 나오는 애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증가를 했는데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삼성전자의 뭐 경영 위기, 뭐가 문제, 막 이런 거는 전부 다 사람들 뇌피셜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응? 경영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을 내부 사정을 해본 사람이 없잖아. 걔네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들은 사실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의 매도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초반에는 뭐 모건 스탠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들 이것조차도 다 짜고 치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업은 실적이나 가치를 통해서만 가는 건데 점점 기준모 닮아가네. 아빠 닮아간다. 점점 늙으니까 그죠? 이제 나이 드니까 점점 아빠 닮아가네. 옛날에 좀 비슷하게 했는데 점점 그러네. 나이 드니까 더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만. 봐봐. 지금 4분기 실적도 9조 8천억을 잡았네. 이제.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수정된 수치로 봤을 때 36조 원. 이게 원래 50조 원 넘었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늘어나고 있는 상태야. 지금 이 상태가 나온 게 2019년도 아니고요.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이때 51조 나왔던 거. 그때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는 저것도 끝나요.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끝나요. 실적 잘 나오면 배당금 줍니다. 배당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당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지만 배당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배당 못 줄어요. 왠지 아시죠? 삼성이 약속을 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배당을 주겠다. 3년 동안 하겠다. 돈을 벌었는데 배당금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되지. 지금은 요거 배당금 줄어들어 되어 있지만 실제 배당금 안 줄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지.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식을 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36조 원 했으니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내년도에 실적이 만약에 줄어든다. 내후년에 실적이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후년에 400조잖아. 45조잖아. 그 후년에는 48조 원이잖아. 예상치.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얘들이 다 수정치를 다 낮춰가지고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기준을 봤을 때 야 내년도에는 실적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럼 내년도에 이만큼 갈 거니까 지금 사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시면 마찬가지잖아. 360조다. 그럼 여기 450조가 돼야 되잖아. 내년에 450조의 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외국인이 지금 팔아먹는 거 첫 번째. 파생시장에서 자꾸 헤쳐먹고 있다. 그죠? 파생시장에서 헤쳐먹고 있다. 두 번째,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엔 지금 도를 지나쳤어. 세 번째, 그냥. 그냥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막, 실수다. 실수. 이건 아닌 것 같죠? 이건 아닌 것 같아. 파생상품.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매도를 지금 우리는 금지시켜 놨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삼성전자 현물을 낮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고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보면 내려갈 때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다가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많아요. 급등한 종목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언급해 드리는 게 이런 자리가 나오면 죽습니다. 뭐가 나오든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가 나오면 죽어요. 자, 이런 자리가 나오면 죽는데 이런 자리에 있는 애들이 많아. 알테오젠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직 안 죽고 있죠? 안 죽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애매한 자리가 나온다. 뭐 62선 다 깨지고 내려간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죠. 상승할 때. 네. 이제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다. 그럼 바로 팔아 나오시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죠. 한 번에 죽지는 않겠죠. 내려가다가 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공매도가 살아있으면 공매도를 무지하게 쳤을 거란 말이에요. 공매도 무지하게 쳤을 거라고. 근데 공매도를 못 치고 있잖아. 그죠? 지금 단기로 올라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은 굳이 안 팔아도 된다니까. 뭘 안 팔아도 된다고. 굳이 안 팔아도 돼. 근데 꺾이면 팔았어야 된다 이 얘기지. 보세요. 예전에 있었던 거. 지금 경고 예정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아무튼 뭐 NC소프트라든지 예전에 상황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올라가던 주식들인데 뭐가 나오면 다 죽는다 그랬죠. 요것만 나오면 그냥 파시면 돼요. 요것만. 올라갈 때 그냥 계속 가세요. 올라갈 때 계속 가시면 되고 요런 거 나오면 이제 파시면 돼요. 뭐 카카오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주가 떨어질 때는 이런 모형새가 분명히 나타나거든. 이평선이 깨지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공매도를 통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으로 가면은 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매도를 못 하잖아 지금. 팔지 못하니까. 주식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죽이려면 시장을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굳이 공매도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공매도는 지가 때려 가지고 밑에서 떨어지면 다시 사 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시장까지 죽여가면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고점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패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의도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생각일 뿐이야. 이게 팩트적으로 뭐 이렇게 상황이 이제 사실적으로 딱 전달되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외국 놈들이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를 지들끼리 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전쟁이 날까 봐 빠져나가는 것이다. 전쟁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 그죠? 경제 공황이다. 또는 뭐 싸게 사기 위해서 떨구는 것이다. 이것도 기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파생해서 헤쳐먹으려고.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에 무지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생 쪽도 있어요. 파생해서 코를 계속 때리고 또 계속 코를 잡아요. 코를 잡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올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죠. 개인들도 안단 말이지. 코를 잡고 삼성전자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콜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외국인들은 콜을 때려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팔아요. 요게 짭짤하답니다. 지금 가장 신뢰도가 높은 외국인 매도의 이유는 이거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벌써 이 2달 전, 3달 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시장도 낮춰지고 떨어지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도 내려가고요. 파생에선 수익이 발생하고요. 삼전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파생해서 보충하고요. 나중에는 이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을 테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패턴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끊으려면 어떻게 끊어야 돼요? 이걸 끊으려면 기관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주가를 올려줘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니까 보세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도 기관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얘네가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수급의 변화거든. 바닥에서 나타나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고만 있고 지랄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그냥 뒷짐지고 에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개짜증난 일이잖아요. 방어 자체를 안 합니다. 금융투자 놈들 어떻게 하면 단타 쳐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연기금 놈들은 짐 싸가지고 해외로 튈 생각만 하고 있지. 국내 주식을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뭘 해줘야 되겠어? 야, 국내 증시가 너무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공적 자금을 좀 투입해가지고 증시 방어를 좀 해줍시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주가가 지랄 맞아도 본 적이 없고, 경기 부양 들어본 적도 없고,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증시가 올라갈 수 있어? 없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외국 놈들은 아직은 더 그래도 되는구나. 왜? 자기네들이 던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반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얘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딱 들게끔 해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역부족이죠. 왜? 다 떠났잖아. 코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을 정부가 나서서 투입하자 이런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특활비 이런 것만 좀 예산 삭감한 것만 투입해도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거 있잖아. 그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투입하면 안 되나? 정부가 입금을 붓는 거 아니라, 저런 거죠. 국민연금에서 그냥 압박을 느끼고, 이제 삽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거지. 네, 정부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싸서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확장할 필요도 없고요. 막 비중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장을 들어 올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 외국인 매수가 언제 들어오느냐? 기관 매수가 들어와 주면 되는데 기관 매수가 단타를 안 쳐야 돼요.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개인들도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뭐 코인 같은 경우나 미국장이나 이런 것들이 박살나면서 우리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럴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점이고 상식 바깥의 저점, 바닥 이렇게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시점이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상태예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거나 시장이 겁에 질리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주워 먹는 게 미덕이에요. 그냥 주스면 돼.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주스 담으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주스면 또 쪽박이 깨져.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 줍지 마세요. 종목 많이 확장하지 마세요. 지금도 막 열심히 그냥 매일매일 사대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뭐 기타 다른 종목들이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거다? 시장이 돌아오지 않은 이 가격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팔아서 딴 데 넘어가면 또 손해보고 또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있다가 올라갈 때 더 사세요.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고 싶다라면 저는 지금 배당 같은 거 사잖아요. 배당주. 월급 종목 나갔던 것들 뭐 이런 거. 배당주. 그다음에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사시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세요.
물렸다고 해가지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대박 물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잖아요.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샀어. 그래놓고 계속 사서 엄청 커졌는데 물렸어. 성추사 너 때문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전략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작전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어쩌다 한 번씩 사는 거 그럴 수 있어. 올라갈 것 같을 때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사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그냥 뭐 계속 사 그냥 막 돈 없다 그랬으면서 돈 없다 그랬으면서 그냥 오늘도 샀어요 내일도 샀어요 모레도 샀어요 그 다음날도 샀어요 그냥 막 샀어요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물타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시장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계속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다음에 나타나는 반사적인 부분들이 더 강력하고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가지고 지랄을 했다. 올라갈 때 이런 반등이 나온다고요. 정거점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일단 이런 반등 나오면 적어도 7만 원, 7만 5천 원 외국인들 평단가 정도는 회복해 주죠.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 계속 사가지고 애매하게 있는 것보다 그냥 사놓고 기다렸다가 밑에서 한번 딱 사주면 되잖아. 올라갈 때 따라가면서 매수해주면 되잖아요. 올라갈 때 사세요, 올라갈 때. 뭐 올라가는 것도요, 지금 어중간한 자리 말고요, 골든크로스 딱 나오면 그때부터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멋대로 그냥 막 진행해버리면 전략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내가 여기서 물렸어. 또 샀어. 또 샀어. 또 샀어. 또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이 이만큼 커졌는데 주가 더 떨어지잖아. 그럼 열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비중은 커져가지고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게 전부 다 손실이 크게 다가온단 말이죠. 위에서 몰빵한 사람도 마찬가지. 밑에서 왕창 산 사람도 마찬가지. 투자를 할 때 항상 계획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야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격에 사는 거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전략을 다 말씀드리잖아. 저는 뭐 다 공개해서 오픈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상승하기 시작할 때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우리가 2023년도, 22년도 넘어갈 때도 똑같은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 네?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으려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버텨야지. 오늘 올려드린 거 들어봤어요? 인생과 주식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 그래서 나는 불안해. 하지만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미소 짓게 된다. 제가 쓴 가사입니다. 이거는 AI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가사예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 항상 좋았어요? 아니지. 자, 시장이 이 정도면 사실 이 코스피 지수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공포스럽지도 않아요. 네? 공포스럽지도 않아요. 삼성송도 제가 한 70%는 썼습니다. 그 글씨가 이상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내린 거 아니야. 근데 올해 장사가 지금 안 된 거죠. 올해에 비하면 실제로 내가 지금 플러스 나와 있는 게 더 웃기는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지수 포인트가 한 5% 넘게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상황이 그렇게 다르게 바뀌어요. 지금 연말 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겁니다. 연말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럴 때는 12월 달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11월 달에 오르거나 뭐 대체적으로 연말에 한 번씩은 올라와 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 시즌이 뒤에 밀려가지고 연말에서 연초 랠리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연말에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서 내려갔다면 대체적으로는 다 올려준다는 이야기지. 대체적으로는 반등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면 언제 나올 거냐만 기대하시면 되잖아요. 언제 나올 것인가만 기대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기다려주면 되잖아. 올라올 때. 올라오는 거 신호도 굉장히 쉽잖아요. 골든 크로스만 기다려서 그때 그냥 사세요. 지금은 기업을 분석하거나 그런 건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뭐 다들 뭐 아니다, 안 좋다 뭐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좋은지 난 모르겠고 안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뻔하잖아요. 기업 가치는 좋아지고 있어. 근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서 욕을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좋은 주식을 가지고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겁먹을 거 없어요.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짐 싸서 그냥 가시면 돼요. 어디로요? 미국으로 가시든 코인으로 가시든 그때 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 좋은 주식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기운 내세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올라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런 말 듣는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어떤 신뢰나 믿음의 문제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으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나도 손실이 났겠죠? 네. 저도 손실이 났어요. 그건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계좌가 뭐 오늘 내려가고 뭐 어제 조금 올라갔다가 뭐 또 내려가고 뭐 계속해서 지금 계좌가 최고점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왔잖아요. 대부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계좌가 한 20%는 내린 것 같아. 더 내린 걸 수도 있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걱정스럽나? 하이닉송 만들어 드려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신청곡을 신청하시면 만들어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 올라올지 몰라.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주식 배우기 있잖아요. 주식 배우기. 그 주식 배우기를 통해서 퍼라는 거, 퍼에 대한 네, 노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로드는 안 했는데 그 주식 배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퍼 노래를 한번 잠깐만 틀어 드릴게요. 이거 핸드폰으로. 이게 퍼 노래거든. 이렇게 해주는. 이게 영상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업로드만 안 했을 뿐이야. 여기에 여기인가? 이게 가사가 뭐냐면 노래는 내가 못하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로 옮겨서 하면 되는 거였구나. 자, 요거는 여러분들, 네. 그, 오늘 방송을 들으시니까, 네. 요걸 한번 또 살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제가 목요일쯤이나 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많이 올리면은 애매하니까, 네.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노래를 집어넣는 거거든.
증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노래를 만드는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그죠? 이해를 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에 쏙 박히잖아. 퍼가 높다? 그렇다면 주가가 높거나 이익이 좀 낮아졌을 수도. 퍼가 낮으면 이익이 증가했거나 주가가 싸졌을 수도. 이런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조금 좀 더 친숙하게. 그래서 지금 퍼, PBR 뭐 이런 것들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나 만드는데 지금은 영상 처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5만 원쯤 드는 것 같아요. 노래 5만 원쯤 드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많이 들어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노래나 음악,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영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이는 못 만들어요. 많이는 못 만들고 지금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차곡차곡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도 노래로 배우는 뭐 그런 주식 투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취미가 아니야. 이거는 저의 컨텐츠예요. 왜냐면 주식 배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해도 실제로 노래 한 곡 딱 지금 들었을 때 저 멜로디 하나가 귀에 딱 박혀버리면 이게 더 많이 여러분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까지 다 합쳐서 5만 원 정도 든다고. 노래, 그 다음에 작사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품을 파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영상 만드는 게 많이 들어요. 영상 만드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장면을 AI로 생성을 해야 되고요. AI 생성한 것을 다시 편집을 해야 되고요. 편집한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노래로 만들어서 이 편집 프로그램을 또 돌려야 되거든.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네. 미쳐버리게 많이 듭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네. 그 옛날에는 처음에는 노래만 처음에 나왔어요. 삼성전자송 이런 거는 솔직히 돈이 한 2만 원밖에 안 들었어. 그거는. 근데 지금은 영상 퀄리티 다르죠? 퀄리티 달라요. 삼성전자송 이런 것도 여러분 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퀄리티가 달라졌어요. 이 퀄을 만드느라고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에 걸친. 거기 가면 있을걸? 네. 여기 있잖아. 이번에 노래 나온 거. 삼성전자 왕의 귀환 이런 거나 뭐 인생도 주식처럼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좀 싸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비쌌어. 삼성전자송은 좀 비싸게 들었어요. 요거는 5만 원 넘게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변화에 대한 부분, 이게 수정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이거 삼성 같은 거 다 집어넣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주식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렇잖아.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이런 것들도 뭐 호구송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 들어도 고점 매수는 호구의 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또 널리 퍼뜨리시고 많이 개몽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PBR, 뭐 EPS,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노래로 만들어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얘기는 언제 했던 건데 벌써 아직까지 과거에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홍민지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청곡을 저한테 준다 그러면 제가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언제 업로드할지 모르겠다. 이평선도 노래를 만들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모든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노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AI가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저의 그 기법을 노래에다 넣어 가지고 작사를 하고 그다음에 AI가 이걸 노래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맞는 근데 이런 차트나 이런 기법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AI 영상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대충대충 네, 넘어가기는 합니다. 뭐 그래요. 근데 오늘 올려드린 건 뭐 인생도 주식처럼 이런 것들은 만들기가 쉬운데 이게 막 이평선, 뭐 5일선 골든크로스 이걸 봐야 해.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만들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골든크로스 막 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아무튼 네, 다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네, 활용하시면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주식에 너무 아등바등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등바등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마음에 좀 평화를 얻으면서 기다려 주는 거지. 언제? 반등이 나올 때. 확실한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까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 왜냐면 계속 손실을 보다 보니까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팔고 기아로 아니 코인으로 넘어가고 뭐 미장으로 넘어가고. 왜? 수익을 그쪽에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다는 얘기지. 네? 코스닥은 소부장만 떨어진 게 아니야. 다 떨어졌어요. 걔네들은 변화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소부장이 나은 이유는 이쪽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들이 올라가면 그 소부장들은 그 대장주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몇 배는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반등만 나오면 된다.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관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알고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화를 조금 얻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고 막 열받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속에서 막 열불이 끌어올라 가지고 맨날 뭐 얼음물 벌컥벌컥 마시고 막 네. 그럴 필요가 없고요. 시장은 다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네. 순리대로 돌아가. 그래서 정말로 '나는 미장이나 코인에서 돈을 막 열심히 많이 벌고 싶다.' 그럼 가셔야지. 가시요.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가서 '그래 거기서 지금 돈 버는 사람 많으니까 지금 가서 돈을 벌겠다.' 이건 뭐다?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는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싸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형준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아자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네, 맞아요. 기아 7% 배당. 근데 기아의 주가가 더 내려갔다? 그럼 더 쌀 수 있겠지. 현대차의 주가가 더 내려갔다? 지금 예전에는 위쪽에 있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더 내려갔으면 더 쌀 수 있겠지. 삼성전자도 더 내려가면 배당률이 더 높아지겠지. 뭐 등등등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투자의 방법은 마인드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대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것이냐.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넘어갈 것이냐. 다른 데 갈 것이냐. 팔 것이냐. 살 것이냐. 버틸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거는 뭐다?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죠. 네? 생각하기 나름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것도 없고, 네? 겁먹을 것도 없고, 뭐 주변에서 4만 원 간다, 3만 원 간다, 시장 망했다. 왜 삼성전자만 생각해? 근데
삼성전자가 4만 원은 간다. 그게 왜 중요하지? 그럼 다 죽는 건데? 다 죽습니다. 삼성전자 4만 원 가면 다 죽어요.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그것도 빠지고 다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누구의 문제예요? 시장 전체의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시장 전체의 문제이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가 그것을 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자동차가 뭔가 해보려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걔들 다 합쳐봤자 100조 조금 넘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누가 시장을 올려줄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 반등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 것인가. 네? 자, 전체적으로 밸류업이 낮아지게 되면 삼성전자 4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뭐 2,400을 간다든지 또는 더 내려가 가지고 뭐 2,300을 간다든지 그럼 삼성전자 4만 원 가겠지. 근데 삼전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올 것인가? 그런 상황이 올 것이냐? 예전에는 외국인의 평단가 수준만 봐서는 삼성전자가 6만 원도 깨기 힘들 거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7만 5천 원 평단가에서 6만 원까지 떨어지면 얘네들도 모험이거든.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조그만 종목들은 조금만 갖다 치면 금방 올라가지만 대형주는 돈을 그냥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릴 때 굉장히 얘네들이 신중하게 내려야 되는데 지금 무지성으로 내린 거 아니야. 무지하게 내려버렸어요. 그럼 이걸 다시 올리려고 한다면 힘들겠지. 네? 힘들겠지.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면 내릴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리고 이 돈을 언젠가 여기다가 투입하게 될 거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뭐 4만 원 갈 겁니다. 3만 원 갈 겁니다. 이거 그냥 뇌피셜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5만 원대에서 반등할 것이다. 이것도 아직은 예측밖에 안 돼. 왜냐면 확실한 걸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 지금 상태에서는 더 내려간다고 예측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간다. 내려가고 있으면 더 내려가니까 더 내려간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 이게 증권사니까. 네. 누구 하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시장이 전체가 살아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가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가 문제라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정말 큰일이냐? 아니라고요. 특정 종목을 노려서 또는 특정 종목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때리고 들어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삼성 안 들어가는 주식도 죽어가고 있다고요.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요. 그 와중에 바이오 조금 올라간 거 있고 은행주 조금 올라간 거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안 좋아요. 왜?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 다른 거 다 죽었잖아. 지금 안 죽은 게 뭐가 있지? 개별주 뭐 이런 것들 몇 개 조금 있는 거 걔네들 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냐. 뭐 오늘 삼부토건 상한가 같다고 삼부토건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보세요. 삼부토건 이런 거 보면 다 뒤지는 애들 아니에요. 오늘 상한가 간 애들 봐봐요. 올라가는 애들 다 봐보세요. 급등한 애들 다 봐보세요. 이게 죽었다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조그만 것들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지들이 막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지만 그죠? 다 죽은 다음에 급등이 나타나는 거거든. 항상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런 게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얼마를 찍고 간다, 얼마가 간다 이런 말 하지 마 여기서. 그런 거는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맞지도 않잖아. 그리고 그거 어차피 맞지도 않잖아요. 뭐뭐 할 듯, 네, 그 맞지도 않아. 4만 원 갈 듯, 맞지도 않아. 그 뭘로 담보할 거야? 확실한 거는 주가가 역사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얘기지. 네?
역사에서 많이 내렸다는 얘기고,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올라간다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은 뭐 한 게 있냐고 얘가. 한 게 없다고. 근데 제가 종목진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장이 그런 장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물대까지는 일단 올린단 말이야. 왜냐? 탈출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봐보세요. 여기 1,500원대까지 일단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1,500원까지 한 번에 못 올리니까 한 번 더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올라갔죠.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막힐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예측이고 이런 것이 전망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그냥 뒤질 것 같아요. 막 급등할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터져버릴 것 같아요. 불날 것 같아요. 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네.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지 마시고, 네, 멀리 보지 마시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지금 올라갔다. 그럼 내일 올라가면 어떡할 것인가? 내일 내려가면 어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략만 세우세요. 지금은 장기 전망 이런 게 차트가 다 무너진 상태라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차트 분석이 안 될 거야. 왜냐면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아. 수급도 지 맘대로 가. 실적 분석, 기업 분석, 기업이 분석 실적이 너무 좋아. 근데 주가 떨어져. 이게 뭔 일이래?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종목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객관성을 유지하는 건데, 객관성 유지가 힘들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워낙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객관성 유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생각되긴 하는데, 객관성이 지금 지켜지기가 힘든 장이죠. 네, 힘든 장입니다. 객관성 유지가 힘든 장이고, 내리고 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삼성이 만약에 2550, 지수가 2550까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내일 반등을 한단 말이야. 내일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또 2천 뭐 56,000원 뭐 이렇게 또 올라갔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반등인가요? 이제 오를 건가요? 아니, 그래도 사지 마. 더 올라가서 골든크로스 보고 사세요. 외국인들이 내일 찔끔 매수해줘서 올라갔다? 그래도 사지 마세요. 내일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 사세요. 그런 상한가 치면 사세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한 4%, 5% 정도 올랐다? 그럼 사셔도 됩니다. 그죠? 아니지. 그 정도 올라서 안 되겠구나. 오늘 3.5% 빠진 거니까 내일 만약에 진짜 한 6, 7% 올라가면, 그죠? 내일 삼성전자 한 6%, 7% 올라가면 그냥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번에 월급 종목 나갈 때, 지난달에 월급 종목 나갈 때 59,600원이었어요. 저도 59,600원에 샀어요. 물론 저는 6만 원대의 평단가 있으니까 지금 평단가 좀 조금 내려갔겠지만, 네, 뭐 수익을 까먹은 건 좀 아깝다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까지 저는 뭐 걱정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뭐 떨어지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사는 거지. 돈 생기면 또 사는 거고. 네. 뭐 배당금 들어올 거 있으면은 배당금 이제 휠레올링스 배당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당금 들어오면 그걸로 또 사는 거고. 네. 그냥 계속 그렇게 갑니다. 이번 주에는 만길이 있잖아요. 만길이 있고 수능이 있고 막 그래서 좀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주가가 지금 내려가 있다면 계속 내려가 있다 만기 전에 내려가 있으면 보통은 만기 때는 올려줍니다.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기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만기 때는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2,600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열심히 올려야 돼요. 내일, 모레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진짜 올라가게 되면 이놈이 포인트 맞추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놈들이 그럴 생각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74,000원이든 81,000원이든 88,000원이든 90,000원이든지 간에 계속 사지 말고 돌아올 때 사시라니까. 골든크로스 나와서 올라갈 때 사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고 망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
3만 원 갈 수도 있어, 4만 원 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3만 원이 가고 4만 원이 가면 어떡할 거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4만 원이 오고 3만 원 오면 사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도 안 살 거야? 절대 안 할 겁니까?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건가요? 뭐냐? 주가가 저점에 오면 다들 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겠다는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 때, 반등이 시작됐을 때, 그럴 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미리 산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팽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주가를 안 올리고 계속 그거 죽여서 잡아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점 하나만큼의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 다 팝니다. 다 팔게 돼 있어. 본전에서 다 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74,000원이요? 74,000원 오면은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 거라고. 8만 원이요? 오면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 거라고. 그렇게 개인 물량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반대 매매를 때릴 수가 없어요. 반대 매매를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를 말려가지고 완전히 홀쭉하게 만들어서 주가가 희망이 없게끔 만드는, 그렇게 보여준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꾸 물량 뺏는 거라고요. 그죠? 그거 봐요. 평단 오면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코인이나 미장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때부터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모른다니까. 아,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들 뭐 미장에 가셔서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확실한 거는 국장을 그렇게 욕하지만 뒤집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지.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주식 투자할 줄 알았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 가서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 와서 25,000원 간다고 누가 그랬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는 거기 가서 말씀하세요. 무슨 근거로 25,000원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 나랑은 관계가 없어. 그죠? 그렇잖아. 나는 앞만 분석해도 25,000원이 안 나와요. 지금 6만 원 깨진 밑으로 내려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 네.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낮에 방송 또 있어요. 내일 낮에 오십시오. 네. 내일 낮에 오시면 되겠습니다.